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한국교회 여러 교단의 정기총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깨끗하고 건강한 총회를 치르기 위한 과제들을 짚어봅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대한여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97회 정기총회는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동원, 가스총 등장, 기습 파회 등으로 파행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총회 파행 사태는 수습되지 못하고 갈등과 분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최근 교단 실행위원회가 지도부와 반목해왔던 비대위 인사들을 징계하고 97회 총회 관련 헌의안을 모두 반려하면서 이번 총회에서도 갈등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 교단총회는 때때로 교권 다툼, 부정선거 등 여러 문제들로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최근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교단총회 공동대책위원회 등 기독시민단체들은 각 교단의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등 거룩한 총회를 치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건강한 총회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공명선거를 꼽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권선거, 상호 비방, 파벌싸움 등 일반 정치권의 행태와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반성하고 선거만큼은 깨끗하게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공식 감시기구를 두거나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의 경우 지난해부터 부정선거 신고센터인 공명선거 지킴이를 운영하며 혼탁한 선거를 어느 정도 견제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기훈실도 각 교단을 대상으로 부정행위를 강력히 제재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교단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마련이 됐는데 여전히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이것을 어겼을 때 어떻게 처벌하겠다라는 조항이 미흡하거나 또 있더라도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여전히 미흡하다. 총회 총대 구성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다양한 관심과 과제를 중요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 능력을 갖춘 인재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또 교단 내에서 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미자립교회와 여성들도 총회에 충분히 대표자를 보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총회는 곧 한국교회의 갱신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교회의 잘못된 제도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목회 세습이나 교회의 투명한 재정 운용 등은 총회에서 분명한 기준을 세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중대형 교회들의 경우에는 1년에 수십억 원 이상의 굉장히 많은 규모의 헌금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외부 감사를 선임해서 감사를 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각 교단 총회나 연합 기관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한편 10년째 주요 교단 총회를 참관, 평가하고 있는 교단총회 공동대책위원회는 올해도 예장 통합, 합동, 기장 등 5개 교단의 정기총회를 참관할 예정입니다. 공대위는 지난 3일 출범을 알리고 올해는 목회자 윤리 강령과 세습 방지 법안, 여성 안수, 민주적 회의 운영 등을 중점으로 참관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단 정기총회는 곧 한국교회의 현재 수준과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올 가을 이어질 총회가 깨끗하고 건강하게 치러져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실행위원회가 최근 비대위 핵심 인사들의 징계를 결정한 데 대해 교단 내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는 4일 공개 질의서를 통해 실행위의 결정은 교단의 헌법, 총회 규칙, 총회 선거 규정과 업무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결정이라며 무엇을 근거로 총대 자격을 금지시키고 97회 총회 관련 헌의안과 긴급동의안 접수 불가 결정을 내렸는지 답변하라고 질의했습니다. 교갱협은 또 지난 총회에서 노래 연습장 출입, 용역 동원, 가스총 사건 등으로 총회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교단 명예가 추락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밝혔습니다. 교갱협은 덧붙여 실행위는 교단 헌법을 묵살하고 장로교 정치제도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교갱협은 용기 있게 맞설 것이고 1,500명 총대원들의 신앙 양심을 따르는데 일심동체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예장합동총회는 지난 21일 비공개 실행위원회를 열고 해체를 선언한 총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 5명의 총대 권한을 5년간 중지시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12년 공식적으로 갈라섰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의 통합을 위해 평신도 단체들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아 실제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0년 12월 이후 이단 해제 논란과 금권 선거 의혹에서 비롯된 한기총 사태. 계속된 소송전으로 사실상 가동이 중단됐던 한기총은 법원이 파견한 김용호 변호사 체제 아래 지난 2011년 7.7 특별총회를 열고 정상화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총회에서 개정된 대표회장 순번제와 대표회장 임기 등의 규정이 같은 해 10월 28일 재개정되면서 한기총의 분열은 본격화됐습니다. 이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를 비롯한 한기총과 이에 반대하는 교단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의 대립이 거듭됐습니다. 결국 2012년 3월 예장통합 등 당시 23개 교단이 참여해 한국교회연합을 창립하면서 한기총과 한교연은 공식적으로 결별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년 6개월, 평신도 4단체가 이제는 한기총과 한교연이 다시 하나의 기구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교회 평신도단체협의회와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등은 조직을 구성하고 연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한기총과 한교연의 분열이 고착화되는 심각한 현상에 이르고 있다며 내년 양 기구의 새 대표회장들이 임기 내 연합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과 각 교단이 정기총회에서 기구 연합 추진을 결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현 정관의 개정 없이 새로 선출되는 대표회장이 양 기관의 연합을 목표하고 임기 내의 연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기를 촉구합니다. 연초협의 이와 같은 사역은 때와 맞추어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기총과 한교연 갈등의 중요 핵심 중 하나인 이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통합 논의는 성급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원교단의 이단 규정을 연합단체인 한기총이 해제한 데 따른 논란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열에 대한 철저한 사과와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단순히 기구 통합만을 이룬다면 언제든 분열은 재발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단체 관계자는 두 기구의 분열이 한국교회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어 순수한 마음에서 통합을 추진한 것으로 구체적인 부분을 두고 한기총과 한교연에 부담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 되어서 계속 발전해야 되는데 이제 한교연이 나누지 못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연합기관으로서의 대표적인 어떤 모범적인 기관이 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총 탈퇴나 한교연 가입을 정기총에서 결의한 교단들이 있어 실제 통합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연합추진위원회는 한기총, 한교연과 통합 관련 논의를 먼저 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기총, 한교연 분열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채 기구적 통합은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기총의 내부 모순에서 비롯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되기 전 양기구 통합 논의는 성급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10달째 북한에 억류돼 있는 케네스 배 씨를 위해 한국교회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북한 주민들을 돕고 싶어하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며 그가 체포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 건강이 악화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를 위해 절실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교회는 배 씨의 반공화국 적대범죄 혐의 적용에 대해 체포 당시 배 씨는 관광객을 인솔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갑작스러운 체포와 구금이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의 석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가 배 씨에 대한 대가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구명 의지를 촉구했습니다. 선교회는 이와 함께 배 씨의 건강과 믿음, 가족과 지인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한 기독교 구호단체가 북한의 지하교인들에게 매달 수천 달러 규모의 식량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본부를 둔 민간 구호단체 알파 릴리프의 에리카 캐슬 대변인은 단체가 북한의 지하교인 1,500여 가정에 매달 식량과 생필품을 8년째 비밀리에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단체는 북한의 쌀과 국수, 식용유, 생선, 통조림 등의 식료품을 비롯해 치약, 비누, 감기약, 성경 등
북한에서 구할 수 없는 물품들도 비정기적으로 북한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슬 대변인은 북한이 전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하기에 가장 위험한 곳이라며 북한의 지하교인과 연결된 중국 내 조직을 통해 식량을 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북한 교인들을 위해 추가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가 작은 교회를 살리자는 취지의 234 부흥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는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 234 부흥운동 목회자 한마음 전진대회를 열고 말씀과 기도로 사명감을 회복하고 교회를 부흥시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회에서 조일래 총회장은 직장인들이 매일 8시간 근무하는 만큼 목회자들도 목회에 집중하면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목회자들이 부흥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207개 교회 목회자 부부가 참석했으며 이 중 200개 교회가 234 부흥운동에 동참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또 관심을 모았던 재정 혜택을 받는 교회 선정에 대해서는 계획했던 100개 교회보다 목표를 상향 조정해 더 많은 교회에게 기회를 주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234 부흥운동은 매일 2시간 이상 기도, 3시간 성경 연구, 4시간 이상 전도를 실천하는 운동으로 실천 정도에 따라 전도 사역비를 지원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성서지리연구원이 유다 왕국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성읍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라기스 지역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성서지리연구원 홍순화 원장은 한국교회가 최초로 성서 고고학 발굴 현장에 참여하게 됐다며 라기스 지역 발굴을 통해 성경 내용의 사실적 증거를 드러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장신대 성서고고학 박사 강호구 교수는 현재까지 라기스 지역은 3차례 발굴돼 가나안 시대 신전과 가옥들, 후기 철기 시대 남유다인들의 성읍이 드러났다며 이번 발굴의 목표는 르호방이 건축한 성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굴 작업은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요셉 가르핑켈 교수의 주도 아래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매해 6월에 진행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성서지리연구원은 발굴 작업에 참여할 개인과 단체 지원자들을 지난 8월부터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가 세계 물주간을 맞아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식수 위생 지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더러운 물을 마셔야 하는 아동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식수 위생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체감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오는 6일 2013년 하반기 효명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합니다. 효명장학 사업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인성이 반듯한 시각장애인 대학생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순복음 총회신학교 제2대 총장에 이상철 순복음 경동교회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이신임 총장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교회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신학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세문안교회가 오는 7일과 8일 양일간 작은이의 벗이 되는 기독 청년이라는 주제로 제50회 언더우드 학술 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에는 동아대학교 강동환 교수, 주한대학교 대학원 김광성 교수, 세이가쿠인 대학 아쿠도 미츠하루 교수 등이 주 강사로 초청됩니다. 날씨입니다. 아침엔 서늘하고 한낮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기온이 조금 내려갈 전망입니다. 건강관리 각별히 잘 하셔야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 16도, 서울은 1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부산 26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와 남해, 동해 남부 전해상에서 2에서 4m로 일다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초반까지는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겉옷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